사실 그 오늘 해야 될 그 내용들이 한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시리얼 모형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그래도 많이 쓰이는 뭐 아리만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요 기타 검정, 단위금 검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혹시 여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거시 데이터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검정을 할 때 분석하라고 할 때 주로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약간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가 사실 통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들은 보통 굉장히 환경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시간에 관계없고 또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 시리얼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이 무브먼트가 굉장히 심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을 이제 현재나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앞날을 혹은 앞의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전에는 사실 옛날 20세기 중반만 해도 장기나 중기 정도의 그 데이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고 그리고 점점 데이터의 관측 주기가 짧아집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한 통신 데이터가 그러면 10분의 1초, 100분의 1초짜리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쌓아놓으면 하루에도 몇 테라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 각각의 여러분들 일 하시는데도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 단기 수요 예측에 굉장히 많이 뭐라고 그러죠? 주안점을 둡니다. 물론 이제 계획이라든지 어떤 큰 마스터 플랜을 짤 때는 중기나 장기 예측, 수요 예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분기별로 하거든요. 3개월짜리. 그리고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예를 들면 KDI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몇 년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포캐스팅을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가겠죠. GDP를 위해서 인구수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3월 말이죠. 그러면 작년 12월까지 해서 이제 올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작년 12월에 예측을 해요. 그럼 이제 올해 3월 말이 지나면 이제 올해 1분기의 경제 성장률 실제 값들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실제 경제 성장률하고 예측 성장률하고 이렇게 다시 마사지를 해서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그걸 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중기 혹은 장기죠. 아까 말씀드린 단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량의 입력 자료들인데 그게 보통 시간별 자료들이죠. 이제 시간별로 그게 왜 시간별이냐면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상 자료는 기상청에서 다 봤습니다. 이제 API를 통해서 봤는데 예전에 동네예보라고 해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3시간 앞에 자료만 있었습니다. 3시간씩 이렇게 잘라서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게 발전해서 1시간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1시간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미국의 10년 장기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월별 자료인데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자율이 여기가 이제 15%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1차 중동 전쟁, 제3차구나. 그러니까 6.1 전쟁이라고 할 때 67년에 있던 거. 여기는 73년 뒤에 4차 중동 전쟁. 10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집트가 먼저 이스라엘을 쳐부셔가지고 이제 전쟁이고, 여기는 이제 요 때가 79년도가 이제 그 이란이 그 회교 공화국으로 변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50명을 인질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석유 파동이 또 일어나요. 여기도 석유 파동, 여기도 석유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이제 스테이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타임 시리즈의 자료는 뭐냐면 일단 평균 어떤 그 꾸준한 일정한 그런 평균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원자력을 어떤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주된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통계적인 모형들을 저희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그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랜덤하게 일종의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주 나이스한 그런 경우죠. 여기는 일단 추세가 있고, 여기는 추세도 있고 계절성이 있습니다. 있고 계절성. 이거는 그냥 좀 하면은 좀 막 가는 건데,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정말로 그 뭐라 그러죠? 예측하기 힘든.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짓고 계신데 뭐 다 씁쓸해서 그런 거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그 여담이지만 제가 86년에 우리 KT 다닐 때 그때 이제 처음 그 주식 클럽을 10명이 만들었어요. 그 주식 동아리. 아직도 그냥 분들 다 살아 계신데 그때는 그렇게 별 속된 거는 재미 못 봤습니다. 그때가 사실 좋은 때였어요. 왜냐면 87년 그거 넘어가고 88년 올림픽 하기 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뒤는 막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골치 아픈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계열 분석해 보면 뒤에 아치 혹은 가치 모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료를 볼 때 어떤 추세라든지 계절성을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일일이 그 값들을 그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들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변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빼고 해가지고 변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 혹시 뭐 증권회사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환율이나 주가 같은 것들은 변동성만 따집니다. 변동성이 크냐 작으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나중에 밸류가 어떤 그 값이 정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일단은 여기를 이 자료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있으시죠? 이게 데이터 화면을 가서 요게 이제 그 태양광 발전량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량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력 그 거래소에서 실제로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그 혹시 여기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계십니까? 뭐 이렇게 논밭에다 이렇게 저 패널 깔아놓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안 계세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런 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보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발전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조의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측의 오차가 8% 이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8%가 넘어가면 보조가 좀 없거나 좀 적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8% 이내로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력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로 하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발전 사업자들 중에는 이제 큰 발전 사업자들, 예를 들면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발전 사업자들은 저런 것들을 실제 프로그램을 깔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수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건 뭐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온도입니다. 여기 1월 달, 1월 그렇죠. 1월 1일 여기 보시면 시간별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람의 속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구름의 양, 강수량. 어쨌든 이렇게 돼서 GHI라는 게 이겁니다. GHI라는 게 그 지구에 떨어지는 태양의 우리가 지구가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기권 전에 그 어떤 태양의 양입니다. 이건 일정하겠죠, 1년 내내. 왜냐하면 어떤 지구의 그런 거에서 뭐라 그러죠?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 거를 다 입력 변수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변수들을 여러 개가 있지만 한번 제가 한번 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계열 분석 이제 모델이 있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동 평균. 여러분들 아마 이동 평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테크다. 그러면 이동 평균 길이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저기 24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간이 이동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24, 그러니까 제가 왜 24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48, 72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보통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보통 25일 평균, 이동 평균, 50일 평균, 75일 평균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나면 이게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아니 마녀들 만나고 이게 뭐냐면 24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시간이다 그러면 24시간을 해요. 그다음에 2시간이면 2에서부터 2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빙.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로 갑니다.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 이걸 왜 하냐면 첫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원 데이터가 워낙 거칠어요. 원 데이터가 분석하기 너무 거칠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에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좀 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무딩이라고 하는데 스무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무브먼트를 조금 완화시키는, 순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원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이제 여기 그겁니다. 24시간 그 무브먼트가 있고.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동 평균 길이를 한번 12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자면 자 굉장히 더 촘촘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이동 평균의 길이를 짧게 하면 그 원래 무브먼트를 원래 그 데이터의 무브먼트를 잘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인 추세는 알 수 있지만 그 따라가는 그 무브먼트의 속도가 좀 느려져요. 일반적으로. 자, 이거 48로 한번 해볼까요? 이틀입니다. 이건 보시죠.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무브먼트가 이렇게 좀 느리고 이렇게 잘 팔로우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그 이동 평균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이동 평균의 길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 평균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에서 제가 이제 저기 한이 없어서 이제 주고 자,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그게 이제 그 통계란 정보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뭐 봐도 잘 모르겠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 통계적으로 이건 평균, 이건 분산이고요. 이건 최대값이고, 그죠? 최대값이고 표준 편차, 첨도, 범위는 뭐냐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이 범위입니다. 여기 좀 이 첨도는 뭐냐면 이렇게 얼마큼 이렇게 뾰족하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이제 그 0에 가까우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자, 플러스 한번 봅시다. 보십시오. 아까는 달리 이게 그죠? 이게 이제 그 추세 분석인데요. 추세. 그러니까 혹시 여기 뭐 쓰는 게 없나요? 여기 마커 같은 게 없나요? 마커.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원자료고요. 여기 이제 대표는 요게 이제 계절이고요. 계절 파트고요. 요게 이제 추세 파트입니다. 추세. 둘 다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요거를 저희들이 가법, 영어로 하면 additive라고 합니다. 더하기라는 얘기를 이거 이제 multiplicative라고 하는데 multiplicative 이제 승법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 말인데 이렇게 이제 곱하기 통으로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추세 분석에서 이거 가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예를 들자면 요게 이제 그 책에 저희들이 그 책에 있는데 보고 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 변동이 이렇게 쿼드라틱 폼인데, 그죠? 쿼드라틱 이게 리니어로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쿼드라틱을 한번 2차 곡선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온도에 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자료를 보시면서 그걸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큐빅, 뭐 3차, 4차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커버라는 거는 보통 1차 추세 곡선이나 2차 추세 곡선이면 굉장히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고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시계열은 네 가지여서 추세 성분, 계절 성분, 요거는 순환 성분하고 계절 성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엡실론 T는 에라텀입니다. 예전 우리가 보통 변동을 따지는데요. 그 변동은 사실 원래 그 우차 변동은 사실 우리가 관측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희들이 가정하고 요 불규칙 성분이라는 게 저 엡실론 T 여기서 이게 이제 IT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시계열 자료들은 이런 변동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엔드오합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거나 하나만 갖고 있거나 뭐 요거 하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 다 갖고 있거나 이 변동들을 분리시키고 조합을 통해 예측하기 요소 분해법.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디컴포지션 메소드, 디컴포지션. 이제 분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통 이 두 모델 중에 어떤 걸 많이 쓰느냐? 당연히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하기가 곱하기보다는 간단하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승법 모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아픈 추억이 계시겠지만 수학을 다시 이렇게 해보시면 로그리치 하면 되겠죠. 로그리치 하면 곱하기가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하나 그 팁을 말씀드리면 보통 저도 이제 사실 그 환율이나 주식 데이터들을 예전에 많이 다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이 뭐 아치라든지 가치 혹은 그 시계열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 하시면 요 팁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YT가 원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하냐면 이거를 먼저 로그를 트랜스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는 분산 안정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variance stabi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래도 1차 추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뺍니다. 자, YT가 만약 오늘의 주가라고 합시다. 오늘의 주식 가격이에요. 특정 가격만. 삼성전자든 호스피든 할 것 없이요. 그 YT 마이너스는 뭡니까? 어저께 거죠. 저게 일별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게 어제보다 내가 돈을 땄으면, 내가 돈을 벌었으면 저 로그 YT 마이너스, YT분의 YT 마이너스는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네,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보다 크면 어저께보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자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원자료는 사실 분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추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백을 해죠. 원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원자료를 이제 돌려주는 그런 또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라든지 어떤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계절성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계절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계절성이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계절성을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easonality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YT가 어떤 아까 예전처럼 그 시즈널 패턴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봅시다. 저기 지금 회사가 어디 계십니까? 아, 포스코시군요. 자, 그럼 포스코가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자면 철강 원광석을 이제 하실 때 수입하실 때 예를 들자면 호주에서 하잖아요. 아니면 뭐 브라질에서도 하고. 그럼 그건 남반부잖아요. 그죠? 그 생산도 뭐 1년 내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계절성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월별 자료로 여러분들이 다뤄요. 그러면 계절성이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별 자료니까 연들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포스코에 수입하는 철강의 양이 지금이 2024년 3월이란 말이죠. 2024년 3월하고 가장 밀접한 달이 누구겠어요? 만약 계절성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2월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2023년 3월 혹은 2022년 3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계절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D가 예를 들면 이 계절 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예를 들면 열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혹은 이번 달의 철강석의 양은 작년 이번 달의 철강석의 양과 비슷할 것이다.
저희들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좀 이따 이제 노테이션들이 나오긴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차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분.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아리마 모형할 때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디퍼런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만일 예를 들면 알파1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일직선이겠죠. 이 추세가 있으면 이런 추세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 하는 타임 시리즈 모델에서는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그 추세성을 자 이런 1차 추세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재 자료에서 과거 자료를 빼주면 됩니다. 됐지? 이렇게 하면 알파와 상수 이런 식.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추세성이 계절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 이걸 저희들이 계절 차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도입되는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아리마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이런 차분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로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믹싱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분석하기에 좀 아이디어하게 분석하기 좋게끔 이렇게 먼저 전처리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핸들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계열 자료들을 원자료들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2차 곡선이네. 혹은 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절성이 있네. 아니면 뭐 추세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에 맞게끔 먼저 평평하게라는 말을 이제 좀 우리가 분석하기 좋게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요.